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장 끝나고 이제 막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한 3일 정도 시장에 이제 음, 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21선을 이탈하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60일까지 이평선 60일까지 이탈해주는 이런 그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포가 그 재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음, 뭐 심리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이렇게 그 뭐 대내 그 우리가 이제 뭐 바이러스라는 이제 큰 안 좋은 상황이 다시 이렇게 확산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으로 이제 좀 강세를 띠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이슈가 점점점 이제 부각되고 커지는 이런 그 상황이 되면서 이제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다 보니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은 뭐 과거 이제 당장 작년이죠. 코로나 초입 때를 생각하면 그 정도의 강력한 이제 심리적인 이제 그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어, 악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 뭐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이제 알고 있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는 아니란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막상 이제 발생되니까 거기에서 지레 겁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밖에 안 되고, 이거를 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도 이제 신고가를 내고 이제 저항 돌파 이후에 계속 고점 위에서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사실 그런 이제 악재로 인해서 예,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주식이란 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무슨 악재만 터지면 그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거고, 또 누군가는 어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투자를 다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악재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그냥 그 투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재가 지금 우리 눈에 이제 크게 와닿고 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호재거리도 많지만 그런 것들 다 묻혔어요. 다 묻혔는데 뭐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그 이제 그 환희보다 그 이제 웃고 쭉 떠들고 즐거울 때보다는 사람들 제일 그 불안해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공포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닥쳐 올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단기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끄어놨는데 여기 이탈했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저항으로 이제 작용했던 3,100포인트까지는 그냥 이제 빠졌다 그 내려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재수 없으면 뭐 사람들은 뭐 2,900, 3,000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진짜 이런 상황이 이제 더 심각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빠져갖고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빠질 거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오면 뭐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리 겁먹고 시장에 있어 갖고 발 빼는 것 또한 뭐 나중에 반대로 이래요.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갔을 때 지금의 이제 그 선택이 후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불안하다면 어떻게 돼요? 다 팔기보다는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전부 다 딱 고점에 팔고 이제 다시 이제 저점에 사갖고 수익 내고 또 고점에 팔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현금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여전히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뭐 삼성전자하고 뭐 LG전자 이런 데 실적도 잘 나왔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대기업들 그런 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그 관련 기업들 이제 하청업체나 뭐 하청업체나 밴드 업체 이런 것 쪽에서도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뭐 선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상되는 기업들 여전히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면 조금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추세를 여전히 잡고 있고 가격적으로 이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예. 뭐 전체적인 시황은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회수하기는 사실 또 힘들지 않겠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걱정했었고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도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게 더 확산되면은 그런 부분도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빨리 회수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건 뭐예요? 좋은 게 있으면 또 반대로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좋은 게 또 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한쪽만 보면은 좀 계속 심각해질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을 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 가자가 아니고 좀 신중해지자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지수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저는 또 오늘 관심 있는 종목들 같이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종목은 여기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역대 고점에서 추세를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쉬어주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쉬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승한 이후에 이제 역배열로 있다가 지금 이평선 또 정배열로 바뀌었죠. 정배열로 바뀌었다가 확장 이후에 잠시 이제 그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는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계속 이제 그 이평선이 수렴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주는 이제 추세 같은 경우 요렇게 처음에 이런 부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저점에서 저점 연결해주는 이런 추세 부분들 요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여기 저항 그 고점 찍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찍어줬던 저항 부분 여기 저항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지지요 밑에서는 저항 요 자리 중요한 자리죠. 11,000원 가격 요 자리를 지금 현재 보면은 넘어갔다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넘어갔다 저항받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단기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렇게 상승 추세 요 가이드라인에서 이격이 계속 좁아지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이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제는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뭐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이제 기업적인 부분에 보시면은 회사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 뭐 실물 뭐 저거 구매할 경우 유무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통신 과금 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쉽게 말하면 여기 딱 잘 돼 있는 전자 지불 결제 업체. 지금 제가 이제 요 회사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결제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 결제예요.
예, 결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 해야 되는 부분의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동되어 이제 성장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결제 업체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종목을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4천억, 매출액은 2,500억, 영업이익 450억. 뭐 대충 이제 시가총액 한 10% 정도 나오니까 이제 뭐 적정한 그 기업 그 이제 그 재무상 이제 뭐 그 고평가라고도 하기 좀 애매하고 저평가라도 애매하고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대 이제 매출액은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이던스처럼 증가한다면은 당연히 이건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채율도 지금 100% 미만이고 유보율 1300%. 예.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배당 수익률도 한 2% 이상씩 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회사가 진짜 가이던스처럼 계속 성장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렴 이후에 확장이 될 수 있는 상승 추세적으로 확장할지 하락 추세적으로 확장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상승 추세적으로 확장해갖고 이제 그 이격이 넓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슈적인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자의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요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엔지 보안 관련 업체인데요. 일단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이렇게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수렴이 거의 뭐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이제 위로 더 치고 가느냐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눌렀다가 쉬었다 가느냐, 요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고 지금 지지 안착해 주고 이렇게 추세를 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장기 하락 추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기 하락 추세 이것도 돌파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자리라서 이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이평선 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역배열로 있다가 지금 수렴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처음에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돌아가면서 약간 이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수렴을 하면서 다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추세를 지금 금방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여기 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대충 꺼석하는데 이거 뭐 자세히 막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접근한 보시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봤고요. 기술적으로 두 번째로는 직전 이제 고점을 이제 넘어가고 지금 20일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에 부근에 있죠. 요 20일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요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진 요 자리 요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어차피 뭐 접근 방법은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알아서 그거 하시면 되고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휴대폰 도용 반지 어쩌고 아무튼 보안업체예요. 보안업체고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자기들이 알아보시고 시가총액 2,600억, 매출액은 1,700억, 영업이익은 280억.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KG 모빌런스나 이거나 적정한 이제 시가총액 대비 이제 적정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을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이던스랑 과거에 역대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이던스처럼 또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것도 보안 관련주 이면서 이제
그 매출액이나 이렇게 성장성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뷰처율도 50% 미만이고 유볼 2000%, 그리고 배당 수익도 어찌됐든 은행 이자만큼 주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이던스처럼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한다면 지금에 있는 주가 위치는 오히려 이제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마찬가지예요. 보안 쪽이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이제 KG 모빌랜스도 이제 아까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아이디어를 똑같이 그런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보안이나 이런 부분 또 이제 당연히 중요한 그 하나의 이제 산업 섹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미넨지가 아니더라도 보안 관련해 갖고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서 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업종 그냥 업종 자체가 이제 다 메타버스랑 뗄 수 없는 부분이죠.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보안,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항상 중요했는 거니까 이왕이면 저는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실적도 괜찮고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이런 종목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이 주가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그 투자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미넨지도 이렇게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오로라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큰 흐름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왔고요. 추세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탈했지만 코로나 그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탈했지만 다시 이제 또 이탈했던 추세 쪽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어찌됐든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이제 추세가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이걸 이탈하지 않으면 직전 고점을 여기 넘어가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갖고는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거는 차츰 다시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 기준 원칙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수렴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이탈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요런 데서는 이제 수렴이 막 빠질 단계에 다다랐다면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항상 저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설명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쭈쭈 이렇게 있어요.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 네, 요것만 딱 보고 이제 얘기할게요.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이제 요즘에 부각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떻게 돼요?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 캐릭터 이런 것들, 맞죠? 그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것도 메타버스가 좋아지면 당연히 디자인 이런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물들 이런 것도 어쨌든 디자인 설계든 이런 거 디지털 디자인 관련해 갖고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 중요하겠네. 그런 쪽도 이제 성장성 메타버스 때문에 성장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로라는 좋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이제 회사는 이제 그 시가총액이 1200억, 매출액 1400억, 영업이익 800억. 그냥 쏘쏘하죠. 그리고 역대 이제 그 매출액 보면은 그냥 똘똘히 했어요. 이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했습니다. 크게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저는 요런 것들이 메타버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런 쪽에서도 성장성이 붙어서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부채율이 100% 이상 된다는 게 요게 좀 흠이지만 유보율 괜찮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좀 주고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사실 이제 캐릭터 디자인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큰 성장성이 있는 그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이제 큰 산업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뭔가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적으로 봤을 때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뭐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주가적인 부분도 있어갖고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제 뭐 사기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제 요렇게 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제 수렴되는 구간까지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서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지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인데요. 이 회사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 흐름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최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 연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장기 하락 추세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뭐 큰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 4년 전에는 하락세 이제 코로나 저점 찍고 나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상승 박스형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부 부분까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전 고점인 요 자리에서 지지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요런 걸 갖고 이제 투자 하는 데 있어 갖고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그거는 각자 기준에 맞게끔 하시고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 역별 이후에 수렴하고 확장 중이고 다시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 수렴을 다시 하는 할 수 있도록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럼 이평선이 조금은 더 수렴이 돼서 이것을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깨지 않는다면 한 번은 시세를 그 폭발적으로 주는 큰 확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그냥 레미콘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얘가 갑자기 메타버스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레미콘 회사가 왜 나왔냐. 제가 이거는 어떤 쪽 아이디어에서 나왔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관련해 갖고 주택, 부동산 이런 쪽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일거리 창출을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당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돈의 회전율이 빨라요. 오늘 벌어서 오늘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쪽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는 또 막 풀어주고 있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 크게 이제 큰 이슈가 있는 게 대선이라는 게 큰 이슈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하고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해 갖고 이제 경기 회복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한 개가 부동산이니까 그런 쪽에서 갖고 만약에 소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뭐 짓고 뭐 두드려 부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멘트적인 부분들 많이 사용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자, 시가총액 4천억이고요. 영업 매출액은 1조 4천억. 영업이익은 1,300억이에요. 사실 10%만 돼도 대단한데 지금 영업이익 1,300억이에요. 그럼 이거 엄청난 저평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역대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액을 잘 찍어줬고요. 단 이제 흠이라면은 부채율이 이제 한 500% 가까이 된다는 거. 요런 게 좀 흠이죠. 그 외에는 뭐 배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뭐 요거는 좀 흠이지만 그래도 시기가 시기이고 우리가 가까운 큰 시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대선의 이벤트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대선 주자들은 무조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그 이야기 할 건데, 그러면 무조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SOC 사업은 빠질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요거는 좀 덜 올라가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아닌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종목을 그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MK전자, 이것도 원래 이제 저번 주에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다가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쭉 똑같은 그 흐름이죠. 예, 수렴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 하지만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가격적인 그 조정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 직전 고점과 여기 역사적 고점, 여기 이렇게 넘어가갖고 이제 지금 요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려온 대로 전략을 짜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위든 아래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이걸로 끝이 난다고 생각했으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해드리지 않았겠죠. 여기서는 저는 추가적인 역사적인 신고가를 냈으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했고요. 예, 추세적인 부분 그렇고,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요 자리를 이탈한다 하면 상승 추세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전략은 버인드 스타일에 맞게 짜시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회사의 재무나 이런 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쭈쭈쭈쭈 있고, 쭈쭈쭈 반도체 소재 산업, 원료 재생 산업,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등,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산업에 있어갖고 만약에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갖고 공급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업들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설비 투자 이런 것부터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비 투자하고 나서 설비 투자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공급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하지만 재료는 수요가 적든 많든 어찌됐든 꾸준하게 나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이 회사는 2차 전지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원재료들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가 좀 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산업적인 중요한 시기에 와 있으니까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갖고 앞으로 이제 그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온다든지 이래 하면은 원재료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공 기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3,200억, 매출액은 8,700억, 영업이익 1,100억. 야, 이거 상당히 이거 딱 이것만 봐도 이제 딱 느낌이 오죠. 매출액 대비 이제 저평가고요. 영업이익 대비도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10%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10%만 나와도 적정하다 생각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거의 3배 이상 3배 가까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가가 3배를 간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에서는 3배를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예, 작년 기준이죠. 하지만 작년 기준에 그랬는데 그 전에 계속 봤는데 어때요? 상당히 좋았죠. 예, 영업이익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럼 앞으로도 매출액이 계속 늘 수 있다. 예? 계속 늘 수 있다. 뭐라고? 산업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막 공급이 부족해갖고 난리 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봤을 때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 종목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재무적으로도 일단 괜찮고, 부채율 100% 좀 넘는 거 아쉽고, 유보율 3,000% 이거 괜찮고요. 배당 수익률은 좀 쏘쏘하죠. 하지만 토탈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요 정도 상승에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평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매매 전략은 본인이 스타일에 맞게끔 해보시면 되겠죠. 뭐 오늘 또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뭐 한 5종목 이야기 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 아까 제 시장 이야기, 지수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막 밑으로 막 이렇게 폭락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종목들, 지수가 박살나는데 종목이라고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하지만 뭐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모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 전략만 잘 짠다면, 이거 혹시나 이렇게 재수가 좋게, 저는 이게 재수 좋게 이렇게 막 폭락했어요, 지수가. 그러면 이 종목도 또 더 빠지겠죠. 그 어떻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폭락을 하면 나는 좋아. 왜? 저런 기업들, 재무도 빵빵하고 영업인도 잘 찍어주는 저런 기업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너무 급하게 막 오늘 급등하고 내일 급등할 거 막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힘든 건데, 좋은 기업 사서 시간에 조금만 투자하면은 전부 다 좋은 수익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올린 그 관심 종목도 각자 이제 포트에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잘 관찰하시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요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큰 수익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